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소 등산을 즐기시던 72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원래 산에 한 번 오르면 누구보다 앞서가실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퉁퉁 부어오르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어제 좀 짜게 먹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발이 꽉 끼어서 한 치수 큰 것을 사야 할 정도로 발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공포스러웠던 건 화장실에서 보신 소변이었습니다. 변기 가득 거품이 보글보글 일더니 아무리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고 끈끈하게 남아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어르신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의 해독 능력을 나타내는 여과율 수치가 정상 범위의 절반 수준인 40대까지 뚝 떠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만성 콩팥병 3단계에 해당하며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기계에 의지해 피를 걸러야 하는 투석실로 가야 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요즘 무얼 드셨는지 꼼꼼히 여쭤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항암 효과도 있다는 표고버섯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같이 버섯을 정성껏 달여서 그 물을 물처럼 마셨고 요리할 때마다 듬뿍 넣어 드셨다는 겁니다. 표고버섯은 분명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 버섯이 가진 특정 성분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혈관 덩어리 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가 되면 이 필터도 노화되어 성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콩팥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 때문이고 그 뒤를 잇는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병들면 신장이라는 필터는 금방 막히고 마는 것이죠. 순자 어르신처럼 신장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표고버섯을 과하게 섭취하면 필터는 아예 멈춰버립니다. 필터가 멈추면 독소가 온몸을 돌게 되고 결국 심장까지 위험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온다면 이건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신장 필터를 단숨에 망가뜨리는 표고버섯의 최악의 조합 3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둘째는 죽어가는 신장 혈관을 다시 뚫어주고 생기를 불어넣는 황금의 식사법입니다. 순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통해 3개월 만에 신장 수치를 회복하고 다시 활기차게 산에 오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에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신장 건강이라고 4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며 여러분의 완쾌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아주 위험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을 망가뜨리는 범인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을 조리할 때 무심코 넣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설탕은 혈관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원래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을 한 숟가락 넣는 순간 이 모든 약효는 사라지고 오히려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데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깨끗해야 할 혈관 속에 끈적끈적한 쓰레기가 가득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쓰레기들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인 사구체를 끈적하게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신경화증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돌처럼 딱딱해진 신장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굳어서 물이 전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순자 어르신도 버섯조림을 하실 때 맛을 내려고 설탕을 듬뿍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신장 필터를 막아버린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흰쌀밥이나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몸 안에서 설탕과 똑같이 작용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표고버섯과 다른 고칼륨 식품을 동시에 드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고버섯 자체에 이미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시금치나 고구마 혹은 토마토나 바나나 같은 고칼륨 식품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의 칼륨 수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소변으로 여분의 칼륨은 시원하게 내보내겠지만 필터가 고장난 신장은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가두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생명의 엔진인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하시는 분들이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순자 어르신도 건강에 좋다는 말에 표고버섯과 시금치를 함께 볶고가 드셨는데 이것이 지쳐있는 신장에 이중으로 매질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신장 건강에서만큼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냉장고 속에 오래 방치된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표고버섯 요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들깨는 원래 신장의 염증을 잡아주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아주 귀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들깨의 지방 성분은 공기와 닿으면 아주 빠르게 상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패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상한 들깨가루에는 과산화지질이라는 아주 독한 성분이 생겨납니다. 이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 간을 거친 뒤 신장의 통로인 세뇨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신장의 미세한 통로들을 독극물로 오염시켜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산패된 기름은 체내 염증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신장을 붓게 만들며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순자 어르신께서도 아깝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1년 넘게 둔 들깨가루를 버섯에 팍팍 뿌려 드셨는데 그것이 어르신의 신장에 매일 독을 붓는 행위였습니다. 들깨가루에서 쿰쿰하거나 비린내가 난다면 그건 이미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 상태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소리 없이 무너지는 침묵의 장기이기에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위험한 조합을 꼭 기억하셔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투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고 댓글에 공유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듭니다. 앞서 우리 신장을 위협하는 무서운 것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지친 신장을 다시 깨우고 생기를 불어넣을 최고의 비방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표고버섯만큼 신장혈관에 힘을 주는 보약도 드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합이 막힌 혈관을 뚫고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황금조합은 바로 표고버섯과 미역입니다. 신장 필터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싶다면 표고버섯을 미역과 함께 국으로 끓여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장은 혈액 속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미역의 풍부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중금속을 미리 흡착해서 대변으로 내보내줍니다. 한마디로 신장이 해야 할 힘든 일을 미역이 밖에서 대신해주는 보조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일이 줄어드니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표고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D는 신장이 약해져 뼈가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의 골밀도까지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조합은 표고버섯과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 안심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이 고기는 신장에 무조건 나쁘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면 신장 기능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질 좋은 단백질을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표고버섯이 천군만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소량의 지방 독소를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이 깨끗하게 중화시키고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즉, 표고버섯이 돼지고기의 영양가는 챙기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소만 쏙 빼주는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순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방이 적은 부위와 버섯을 함께 볶아 드시면서 기력을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갓 짜낸 신선한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산패된 들깨는 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신선한 들깨는 신장을 살리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들깨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잠재우는 강력한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피가 신장으로 들어가야 사구체 혈관이 손상되지 않는데 들깨가 피를 맑게 하고 표고버섯이 그 피가 잘 흐르도록 길을 닦아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궁합은 없습니다. 다만 들기름은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요리가 다 끝난 뒤에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실천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조리 비법 3가지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표고버섯을 요리하기 전에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치셔야 합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2분 정도만 데쳐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의 상당 부분을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친 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린 뒤 건더기만 사용하시는 것이 신장 필터를 보호하는 비결입니다. 둘째로,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말고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익히지 않고 드시면 전신에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생기는 표고버섯 피부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조차 몸에 큰 스트레스가 되니 반드시 불에 익혀 드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표고버섯 섭취량을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버섯의 퓨린 성분이 요산을 만들어 신장의 결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유독 붓는다면 그건 신장의 필터 기능이 떨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면에 오후에 다리나 종아리가 붓는다면 그건 심장이나 혈액순환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희망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실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박순재 어르신이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지키며 신장을 다시 살려낸 그 기적의 하루 일과표를 지금 바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표고버섯 미역국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2~3개를 물에 불려서 먹기 좋게 썰고 미역과 함께 국을 끓여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금을 거의 넣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짠맛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대신 표고버섯 자체에서 나오는 구안일사이라는 깊은 감칠맛이 있으니 입맛을 천천히 길들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실 겁니다. 점심에는 기력을 보충하고 소중한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기름기가 적은 돼지고기 안심 100g 정도와 데친 표고버섯을 함께 볶아 드세요. 제가 아까 강조해드린 것처럼 칼륨을 빼기 위해 버섯은 꼭 끓는 물에 2분 정도 먼저 데치는 것 잊지 않으셨죠? 요리가 다 끝난 뒤에 가스불을 끄고 나서 신선한 들기름 1숟가락을 살짝 뿌려주면 영양 만점인 점심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후 내내 활력이 넘치고 동네 산책을 나가셔도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은 우리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가볍게 데친 표고버섯 나물을 무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짜거나 무겁게 드시면 밤새도록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느라 고생하게 되고 결국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게 됩니다. 순자 어르신도 저녁 식단을 담백하게 바꾸신 뒤로 아침마다 괴롭혔던 부종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린 버섯과 생버섯 중에 무엇이 더 좋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이 신장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마르는 과정에서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가 생버섯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말린 버섯을 물에 불릴 때는 찬물에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그 불린 물에는 영양소가 가득 녹아 있으니 버리지 말고 국물 요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버섯을 매일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 떨어져서 수치가 60 아래인 분들은 일주일에 3~4번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내 몸의 현재 상태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내 신장 수치가 이미 아주 나쁜데도
먹어도 되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신장 여과 수치가 30 이하로 내려가서 투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면 표고버섯을 포함한 모든 고칼륨 식품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영양사의 정밀한 지도에 따라 식단을 짜야 하며 무작정 좋다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단백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 간단한 규칙들을 3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40대였던 신장 수치가 50대 후반으로 눈에 띄게 올라갔고 지금은 예전처럼 등산 모임에도 아주 활기차게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내일부터 이 루틴을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혹은 결심의 의미로 숫자 2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시는 그 글자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을 보면서 서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면 더 큰 힘이 되겠지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실천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100세를 향한 소중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아주 명쾌하게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고버섯은 반드시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을 제거하고 드셔야 안전합니다. 둘째,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상한 들깨가루는 피하고 미역이나 돼지고기 안심처럼 신장을 돕는 재료와 짝을 지어주세요. 셋째, 아침마다 눈 주위가 붓지는 않는지 혹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지는 않는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매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죠.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누워 피를 걸러야 하는 투석 생활을 시작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장 기증자를 찾기도 어려워서 투석을 시작하면 평균 5년 이상을 기계에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지옥 같은 길을 피할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박순자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잿빛이었던 안색이 사과처럼 발그레하게 생기가 돌고 눈빛도 아주 또렷해지셨거든요. 어르신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나가도 숨이 차지 않고 다리 부종도 없어서 날아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신장 여과율인 eGFR 수치가 40대에서 50대 후반으로 올라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혈압 또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셨죠. 어르신께서는 단순히 먹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순자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소리 없이 나빠지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 관리하면 그만큼 정직하게 보답해주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찬장에 있는 설탕은 조금 멀리 하시고 냉장고 깊숙이 있던 오래된 들깨가루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대신 마트에 가셔서 싱싱한 미역과 표고버섯,
그리고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 안심을 사오시는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산등성 위에 서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성껏 준비한 다음 건강비법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과 활기찬 노후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